자, 19세기 중반입니다. 영화도 없고 TV도 없고 당연히 인터넷도 없습니다. 네, 오락거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다지 많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남자가 대중을 흥분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의 이름은 윌리엄 레오나드 헌트였습니다. 일명 위대한 파리니. 1852년 온타리오 보우맨빌. 훗날 스턴트맨, 여행가, 발명가가 된 그는 큰 야망을 가진 14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연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엄격한 부모님은 당시 최고의 오락거리였던 서커스에도 보내주지 않았죠. 어린 윌리는 마당에서 구리 철사줄을 가지고 혼자 연습을 시작하는데 바로 철사줄 위를 가로지르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공중근해까지 만들었습니다. 순회 서커스가 마을에 오면 윌리는 그것을 절대 놓칠 수가 없었어요. 공연은 그를 매료시켰고 그렇게 그는 고개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밧줄 타기, 텀블링, 무거운 물체 옮기기에 뛰어나게 되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며 평생을 허비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윌리와 약속을 합니다. 그가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계속해서 재미로 고개를 하게 해주기로 말이죠. 윌리가 2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가 바로 그에게는 기회였어요. 지역 박람회 위원회가 그 젊은이의 공연을 보러 옵니다. 그들은 그가 가나라스카 강을 줄타기로 건널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당시 지역 박람회는 인기를 잃고 있었는데 매번 같은 공연, 같은 음식, 모든 게 진부했었어요. 윌리는 박람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흥미진진한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는 열쇠였어요. 하늘을 걷는 사나이가 될 수 있었죠. 당연한 결과였어요. 윌리엄 헌트는 경이로운 묘기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묘기에 어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뿐이었어요. 그는 한때 루이지 카를로 파리니라는 모험심이 강한 이탈리아 의사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 자신을 시로느 파리니로 부르기로 합니다. 후에 위대한 파리니가 되었죠. 밧줄은 한 4층짜리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가나라스카를 가로질러 20m 상공에 묶여 있었어요. 지역 신문사는 이 공연을 대상승이라고 부르며 보도했죠. 공연은 히트였어요. 하지만 파리니가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2인자였는데 위대한 블론디는 파리니가 가라나스카를 건너기 불과 몇 달 전에 나야가라 강을 가로지르는 300m 상공의 밧줄을 건넜거든요. 파리니는 묘기의 수준을 높여야 했어요. 블론딘을 존경했지만 당연히 그를 능가하고 싶었죠. 블론딘은 이기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파리니보다 경험이 많고 나이도 14살이나 더 많았던 블론딘은 그냥 스턴트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재미를 더했는데 그야말로 최고 감각을 지닌 엔터테이너였어요. 그는 눈을 가린 채 수갑을 채우고 매니저를 업고 손수레를 밀거나 몸을 자루에 넣은 채 밧줄 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기괴할수록 더 좋았죠. 아니면 그냥 밧줄 중간에 멈춰서서 오믈렛을 요리해서 아래 나야가라 관광포트에 있는 승객들에게 대접하곤 했어요. 1년 후인 1860년에 파리니는 나야가라 강을 가로지르는 같은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자루를 쓰고 누군가를 업고 공중제비를 도는 것처럼 같은 묘기를 연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파리니가 경쟁자보다 앞섰던 기술은 머리로 균형 잡기, 발가락으로 밧줄에 매달리기, 등에 빨래통을 얻고 운반하기였어요. 게다가 걸으면서 강 밑으로 양동이를 내려 빨래할 물을 퍼올리기까지 했죠. 블론디는 아무도 자신의 스턴트를 따라할 수 없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노르 파리니는 자신의 우상에게 여러 번 도전을 신청했고 나야가라에서 대결하길 원했죠. 위대한 블론디는 그의 도전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중 하나는 파리니가 블론딘을 안고 밧줄의 절반을 이동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반대로 하는 거였어요. 파리니가 무슨 일을 했든 위대한 블론딘의 그림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블론딘은 왕족들이 보기에도 최고의 1인자였죠. 웨일스의 왕자이자 미래 영국의 왕은 블론딘의 공연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파리니를 무시했어요. 블론딘이 계속해서 훌륭한 연기자임을 증명하고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사실 파리니는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블론디는 돈을 벌기 위해 관객들에게 모자를 돌려야 했어요. 하지만 파리니는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지역 철도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의 쇼를 보기 위해 나야가라로 가는 관객들의 열차표 값 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그가 성공할수록 부모님이 그에게 더 실망만 할 뿐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원하던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족의 지원도 없이 블론딘에게 1위 자리를 빼앗지도 못한 채로 위대한 파리니는 혼자의 힘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1861년 23살의 파리니는 메리 오스본이라는 미녀와 결혼했어요. 고기에서 아내로서의 삶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파리니는 그가 줄타기를 하는 동안 그녀가 그의 등에 매달리도록 훈련시켰고 그녀는 공연 파트너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듬해 비극이 발생했어요. 메리가 한 손을 들어 환호하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그만 균형을 잃고 미끄러진 것이었죠. 파리니는 한 손으로 간신히 아내의 드레스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가 아내를 끌어올릴 때 운명이 다시 한번 엇갈리게 됩니다. 아내의 드레스가 갑자기 찢어지면서 추락하고 만 것이었어요. 파리니는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듯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마침내 1870년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의인 루루를 발견했을 때죠. 파리에서 온 젊은 고개사였던 그녀는 샹젤리제의 4,000석 규모의 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녀는 8m 상공에서 뛰어내렸는데 후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12m가 됩니다. 둘은 막강의 듀오가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미국 전역 투어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연하는 곳마다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어요. 한 공연에서 파리니는 소중한 루루를 잃을 뻔했어요. 그 운명적인 날, 막대가 고개사의 손에서 미끄러졌고 그녀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살아남았죠. 그러나 그 후 세상을 뒤흔드는 폭로가 있었어요. 바로 루루는 변장한 파리니의 아들이었던 거죠. 아들은 회복한 후 계속 공연을 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요. 런던에 있는 로열 웨스트민스터 아쿠아리움은 한때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유명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파리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발명가로 일했고 관중들을 흥분시킨 여러 기발한 기계들을 고안해냈는데요. 공중으로 사람을 발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대포를 만들고 특허를 얻었어요. 그의 인간 대포알은 자젤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머지않아 루루만큼 유명해졌죠. 그들은 곧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쇼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젤이 주연이었어요. 파리니는 대단한 세계 여행가였습니다. 그는 1885년에 칼라하리 사막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막을 도보로 횡단하고 생존한 최초의 서양인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여행에 대해 책도 썼어요. 그는 칼라하리의 사라진 도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은 그와 함께 여행하며 그들의 모험을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50세가 되어서도 그는 공연을 갈망했습니다. 1888년 그는 토마스 스콧 볼드윈이 열기구에서 900m 아래로 과감한 낙하산 점프를 하는 공연을 홍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낙하산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용기죠? 스턴트가 파리니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년의 유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매우 소질이 뛰어나서 그의 작품들은 전국 전시회에 출품되기까지 했어요. 그는 식물학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여행할 때마다 기념품으로 뿌리와 씨앗을 가지고 돌아왔죠. 심지어 식물과 꽃에 관한 2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한 덕분에 그는 7개 국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신문의 몇몇 기사들을 번역할 정도였죠. 물론 1886년에 결혼한 안나 밀러라는 독일 콘서트 피아니스트 아내의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말이에요. 파리니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프로젝트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업, 철도,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투자자였어요. 또한
또한 발명에도 진지했습니다. 그는 캔 포장 기계, 증기 보일러와 엔진의 부품, 정원 가꾸기와 극장 장비와 같은 발명품들로 3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죠. 한 점쟁이는 파리니가 100년을 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맞는 예언이었어요. 그는 90살까지 살았는데 아마 인생에서 단 하루도 지루한 날은 없었을 거예요.